안녕하세요. 12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원봉사 조정의 실행 단계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봉사자 교육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어, 어떤 직무 혹은 가치에 대한 개념과 태도 또 소양 교육을 형성하도록 하거나 더 나아가서 그것을 수행할 지식과 기술 능력을 함양시켜서 교육 대상자의 개발을 돕는 것, 이것이 자원봉사 교육을 하는 그 목적입니다. 이 자원봉사를 이렇게 그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데, 이처럼 자원봉사 교육 및 훈련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교육은요. 그래서 우리도 자원봉사를 하기 전에는 누구를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자원봉사가 또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자원봉사가 이렇게 체계적이고 또 기획을 잘해서 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세부적으로 배우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패러다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오신 사람들에게 그냥 실천에 옮기기 전에 자원봉사 활동에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어, 그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효과적으로 자원봉사를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원봉사 교육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요즘에는 자원봉사를 교육시키려고 할 때 자원봉사자들의 학력이 다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그들이 자원봉사를 온 배경이 거의 달라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교육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교육시킬 때는 유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의 시간을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나는 자원봉사로 왔는데 왜 교육을 하라고 받으라고 하느냐,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미국 사회복지 백과사전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자원봉사자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이 교육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원봉사 활동 신청자일 뿐이지 자원봉사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교육을 받아야만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육을 통해서 동기부여와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은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교육이 중요한데 성공적인 자원봉사자 교육에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 교육이 좀 성공적으로, 교육을 받기 전에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교육을 받고 나니까 너무 받기를 잘했다, 내가 몰랐던 것들을 충분히 알고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교육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하고 중요한 교육 목적. 여러분,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의를 많이 들어도 그 주제랑 맞는 목적으로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자원봉사 교육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제가 막 레크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디 놀러 갔다 온 거 강의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에 참여했을 때는 분명하고 중요한 교육 목적이 있어야 된다. 자원봉사자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들어가야 될 기본 교육은 뭐가 있고, 예를 들면 다양한 자원봉사와 관련된
이런 것들 또 자원봉사 기관은 어떤 것이 있고 등등등 이런 교육 목적에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육 과정의 성실성. 그쵸? 교육 과정이 성실하게 편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하는데 프로그램이 할 때 교육 목적에 맞게 도입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종결 단계 마무리까지 이런 것들을 대상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지역 특성에 따라서 그들의 욕구에 따라서 교육 과정을 잘 편성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교육 목표를 잘 알고 청중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강사 섭외가 그쵸 질적인 서비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강사를 모셔도 어, 청중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 지루하다, 뭐 재미없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사 섭외하는 것도 조정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내용과 목표에 적합한 참가자. 그렇죠. 아무리 좋은 강사가 있어도 이제 참가자가 적합한 참가자가 있어야 관심을 갖게 되겠죠. 길을 닫고 있으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합한 참가자에게 적합한 강사를 매칭하는 거. 이것이 조정자에게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는데 좋은 강사를 모시기 위해서는 경험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사 만족도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만족도가 높을 때는 다음에도 그 강사를 모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육 준비와 진행의 치밀함. 그렇죠. 준비를 통해서 그래서 명찰도 준비하고 출석부도 준비하고 만족도 조사도 준비하고 중간 평가도 하고 그리고 간식도 준비해 놓고 음료도 준비하고 등등 하나부터 열까지 그들이 왔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인지를 준비해서 치밀하게 하는 만큼 그들이 뭐를 느낄까요? 와, 전문성이 있네. 그냥 왔는데 되게 체계적이네. 오길 잘했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성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청각 교재 및 실습을 통한 학습 효과이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동영상이라든가 관련된 시청각 교재를 통해서 학습 효과를 높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적절한 시설과 쾌적한 교육 환경. 그렇죠. 최근 요즘 같은 시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지그재그로 앉는다든가 들어올 때 발열 체크를 한다든가 뭐 등등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쵸. 하고 인원이 뭐 많은데 작은 강의실에서 하면 답답하겠죠. 적절한 인원과 쾌적한 환경. 뭐 여름에 너무 더운데 에어컨 가동이 안 된다든가 이러면 교육에 성공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생들의 욕구와 변화에 대한 융통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겠다. 그들이 욕구가 뭔지, 니드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자 간의 상호 교류를 위한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서로 온 사람들끼리 서로 소개도 하고 또 서로가 목적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왜 왔는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상호 교회를 통해서 응집력이 밝게 결속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인 교육 시간이다라고 했네요. 여러분 교육을 받으실 때 교육 시간이 몇 시간 정도가 제일 여러분은 좋으세요? 저는 하루에 한 2시간에서 3시간이 좋지 않을까. 근데 어떤 경우는 하루에 8시간씩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지루하고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3시간 정도가 그래도 하루에 3시간씩 뭐 일주일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 날 3시간씩 한다던가 오후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겠는데요.
그것들은 교육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교육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아, 자료가 좋아야 되겠죠.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되고 이래야 되는데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정자로서 성공적인 자원봉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수 요인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자, 교육 과정이 있는데 교육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뭘까요? 자원봉사 교육 과정에서 그냥 처음부터 교육하면 안 되겠죠? 교육 개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교육을 할 때는 뭐를 수립한다? 교육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떤 내용으로 하고, 참가비는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인원은 몇 명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쭉 세우셔서 그것을 결제를 맡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피드백도 해주고 오케이 되면 이제 그때 뭐를 해요? 홍보하고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자원봉사 대상자를 모집해요. 그럼 막 전화가 오겠죠? 예, 문의가 오겠죠? 그럼 그 문의에 대해서 또 응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몇 명 모집할 건지, 20명 모집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러면은 모집을 한 걸 가지고 교육 준비를 해야 되겠죠. 명찰도 만들고 교육장은 어디서 할지 등등, 강사는 누구를 섭외할 건지, 어떻게 안내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마스크도 준비하고 그쵸?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거죠. 준비를 하고 그때 이제 강사 섭외해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내용으로 교육하자 하고 교육 실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육 실행이 다 끝났어요. 뭐 하루를 할 건지 일주일을 한 번씩 할 건지 일주일 내내 할 건지 해서 교육이 끝났어요. 그러면 교육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교육을 평가하는 것들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자 교육 과정은 진행된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그림을 보시면서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자원봉사자 교육의 종류가 있습니다. 예, 교육의 종류가 있죠. 네. 자, 과정명을 보면 오리엔테이션이 있네요. 여러분 OT 이렇게 줄여서 말하잖아요. 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전반적인 것들을 안내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교육 대상과 내용과 방식과 시기와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을 알려줄 수 있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본 교육이 있습니다. 기본 교육. 교육의 종류에는 과정명 속에 기본 교육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무슨 교육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문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의 종류에는 전문 교육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만 하기도 하고 기본 교육을 하기도 하고 전문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기본 교육은 뭐 처음 자원봉사를 시작한다던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기본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전문 교육은 전문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분야에 대해서 한다. 그럴 때는 이제 전문 교육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그 위탁 교육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 교육으로 이건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보수 교육이 있습니다. 보수 교육이 있어요. 자, 그래서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예를 들면 연간 자원봉사자 실적 3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가 자다 그러면 자원봉사 단체나 자원봉사자다 그러면 이들이 보수교육을 받는 거죠. 저희 사회복지사도 보수교육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로 현장에 근무하는 자격증을 가진 1, 2급 사회복지사가 1년에 8시간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교육은 다시 말하면 재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교육은 활동 중인 자원봉사 팀이나 단체의 지도자, 다시 말해서 임원진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직원들을 자원봉사를 내보내기도 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그들이 자원봉사 기관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도자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 뵙겠습니다.